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가게를 팔아야 하는 타이밍, 여러분들은 마켓 타이밍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켓 타이밍,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장사를 시작하면서 혹시 언제까지 장사를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할 때 건물주분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자네 언제까지 장사할 생각인가? 계획은 세우고 시작하는 건가? 이렇게 말이에요. 그때 저의 대답은 그냥 열심히 오래 해야죠 였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잘못됐다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가게를 팔아야 하는 타이밍도 몰랐었고, 장사를 언제까지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무계획으로 시작했던 거죠. 당차게 말이에요. 어디서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적어도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장사를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계획성이 좋은 사람일 게 분명하고요. 우리가 장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가 직장을 다니다가 내 장사를 하고 싶어서이고, 상사를 비위 맞추기 싫으니까. 둘째가 누군가 장사로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덩달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뛰어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외식업을 하려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3가지의 경우 모두 다 앞서 이야기한 언제까지 장사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니까요. 보통 가게를 팔아야겠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90% 이상이 장사가 안 될 때예요. 기존 같은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수익이 줄어들고 덩달아 열정이 식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폐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게를 내놓는 거죠. 조금이라도 보전을 받기 위해서요. 반대로 매매가 활발한 매물들을 보면 장사가 아주 잘 될 때, 아니 그 전에 이미 가게를 내놔요. 어떠한 매수 희망자가 와도 당당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권리금을 깎으려고 하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낼 줄도 알고요. 이 매수자가 사정사정을 하는 가게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많다라고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소고기 국밥집을 10년 이상 운영하신 사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장사 계획이 죽을 때까지였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그분의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게를 팔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장사는 잘 되고요. 이 시국에도 말이에요. 재밌는 건 매년 그 가게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게를 팔 생각이 없는지, 분점을 낼 생각은 없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부동산 관계자들도 오고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하는 업체들도 와서 미끼를 계속 던지죠. 최근 들어서는 먼 친척까지 서울에 같은 식당을 내고 싶다고 부탁을 했지만 거절하셨어요. 이유는 큰 욕심 없이 그냥 본인 일에만 열중하고 싶어서였고요. 가게를 팔 타이밍은 아예 생각지 않는다는 거겠죠. 물론 중간에 매출이 빠지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시기도 있었겠죠. 장사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다만 잘 될 때 벌어들인 돈을 다른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1년짜리 자유적금으로 들어놓고 급할 때 빼쓰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가게에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으면 600만 원이 벌리는 달에는 100만 원은 무조건 빼놓으신 거예요. 없는 돈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부가세도 따로 빼놓으시고 종합소득세 통장도 따로 있었어요. 전 이분이 심리에 엄청난 대가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가게를 아예 안 판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운영한다는 마인드다 보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환갑이 넘으셨는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직접 관리하세요. 그만큼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으시는 거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따로 빼놓으시는 것도 사실 같은 돈이지만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확실히 덜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돈을 쌓아놓고 장사를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쓰지 말아야 할 돈까지 쓰게 되는 요즘의 세태들을 봤을 때 확실히 심리적인 테크닉의 고수인 거죠. 가게를 팔아야 하는 타이밍을 그 누군가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TV에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책도 여러 권 내셨고요.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 가게는 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인즉 매출이 높아지고 소문이 점점 나면서 시장에서 좋은 물건으로 대접받을 때 팔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상가 전문 중개인들과도 소통하고 내가 처음 계획했던 매매 타이밍을 생각하고 장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장사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주식시장의 마켓 타이밍, 이 마켓 타이밍은 사실 없어요. 주식에서의 마켓 타이밍
타이밍은 조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장사는 그렇질 않거든요. 좋은 가격을 받고 가게를 팔려고 일부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가게가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게가 팔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죽을 때까지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웬만한 노포 정신이 아니고서야 실행으로 옮기긴 힘들어요. 외부 악재, 내부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고 쌓이니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또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는데 본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렇다고 1년만 장사해야지 2년만 장사해야지도 사실 웃겨요.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요. 1년 안에 투자금을 다 뽑을 수 있을까요? 2년 안에 투자금을 다 뽑았다고 한들 이제 슬슬 돈을 버는 건데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2년 뒤에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의 유행이 다 지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해지는 거죠. 오히려 가게를 미리 팔았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덜 보는 개념으로 말이에요. 최근 메가커피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어요. 전국 가맹점이 1200개 정도가 되는 거물급 프랜차이즈죠. 여기서 말하는 매물은 가맹점 하나의 매물이 아니라 본사 전체, 그러니까 아예 회사를 통째로 판다는 개념이에요. 작년 11월부터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고 해요. 전국 가맹점 1200개면 커피 업계에서는 거의 탑급으로 치부될 수 있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재밌는 건 가맹점만 많고 매출이 적으면 그럴 수 있지만 메가커피의 경우는 16년부터 줄곧 매출은 성장세를 보였어요. 영업이익도 2016년도에는 1억 5천, 2017년도에는 32억, 2018년도에는 76억, 2019년도에는 183억. 아마 작년 2020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도드라지는 성장세는 아니겠지만 타 커피 프랜차이즈와는 반대로 테이크아웃 중심 그리고 배달 수요가 맞물리면서 분명히 하락이 아니라 성장을 했을 거예요. 다만 시장의 반응이 미적지근한 건 수많은 경쟁자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겠죠. 저가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거죠. 또한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런 허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팬덤이 약한 구조. 오히려 초기 가파르게 성장할 당시에 매물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제 값을 받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사려고 하는 곳은 많겠죠. 곧바로 수익이 생기는 매물이니까요. 개인도 가게를 시작할 당시에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꾸준히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 역시 그러할 생각이 있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가게를 팔아야 하는 타이밍을 꼭 재봐야 한다는 거죠. 주변의 타이밍을 놓쳐서 가게를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힘들어 하세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그때 넘기지 못해서 꾸역꾸역 매장을 나가시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은 그 누가 와도 가게를 넘기기가 힘든 시기예요. 오히려 권리금이 높은 곳은 권리금을 낮춰서 넘길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버티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권리금을 얼마까지 내려서 넘겨야 할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되고요. 이런 점을 노려서 매매 중개인들이 더 호황인 것도 눈살을 찌푸리기도 해요. 얼마 전에 만난 사장님은 가게를 팔아준다는 명목하에 월 100만원씩 3개월간 300만원을 주셨더라고요. 매매 희망자가 진짜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도 뒤늦게 알았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업체의 광고에 속아서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빼고 싶은 마음에 미리 수수료를 주는 셈 치고 300만원을 건넨 거였어요. 그 업체는 알바를 써서 매수 희망자로 둔갑시키고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면서 공짜 음식이나 받아먹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다 연락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만 보고 갔지 그 뒤로는 아예 전화도 받질 않고요. 가게를 팔아야 하는 타이밍은 장사가 안 될 때, 우리 가게 옆에 경쟁점이 들어와서 힘들 때가 아니라 평생 똑같은 장사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가게 문을 열면서부터 염두해 두시는 게 맞아요. 그만큼 계획 없이 시작하지도 말아야 하겠고요. 장사의 테크닉은 하다 보면 늘지만 전체적인 마인드는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10년 이상 내가 이 업종으로 끝을 파본다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라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여러 번 휘두를 생각을 하시는 게 올바르다는 거죠.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 중에 계획서라는 걸 손수 만들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냥 이게 좋나요? 저게 좋나요?가 끝인데 엑셀로 창업 자금이며 브랜드며 상권이며 누가 봐도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쉬운 건 이런 사전조사 테크닉은 참 좋지만 좋은 브랜드를 좋은 상권에 잘 골라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예비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의문이 들고요.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또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장을 넘겨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는 건지도요. 혹은 오토 매장으로 월 50, 월 100만 원의 수익만을 내가 챙길 것인지 운영 수명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친구가 새 차를 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이거 평생 타야겠다. 그런데 그 차 분명히 평생 못 타거든요. 그 친구는 1년 전에 산 차를 팔고 이번에 한 단계 낮은 차를 구입한 거예요.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서 조금 낮춰서 다시 산 건데 글쎄요, 그냥 빈 말이겠지만 평생 탈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바꾸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생각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장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해야겠다.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누가 생각해도 매력 없는 가게가 되었을 때 가게를 파는 게 아니라 계획한 대로 제값을 쳐줄 때 팔아야겠다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 힘든 상황이라면 적어도 10년 이상, 노포는 아닐지언정 열정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도 스스로에게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려는 그 마인드는 장사 마인드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석으로 치자면은 극과 극이거든요. 어쨌든 장사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요. 이만 들어갈게요. 봄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시고요. 감사합니다.